오늘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의 특수형 대상학생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청의 담당 장학사님들을 모시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열어주실 한홍덕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콘텐츠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의 이쪽 원격 수업에 대한 전문성 이런 쪽에서도 가야 할 길은 아직은 멀다고 우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열어놓고 같이 토론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미래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 나가서 마음껏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노력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례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 명아리 선생님입니다. 특수학급에서 학생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특수학급과 또 학부모님과는 어떻게 연계해서 지원하는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등교 연기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생기면서 다들 어머님들도 혼란스럽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시기를 지났는데 솔직히 3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한두 달 정도 하다가 아이들 학교 오겠지, 조금만 있으면 아이들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원격 수업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초등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은 모든 지침이 초등학교에 준학, 따로 별도의 지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급에 계셨던 선생님들은 다들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초등에 다 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마다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라. 그래서 다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랑도 연락을 하고 교육청에도 문의를 드리면서 이제 원격 수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 아이들 등교하면서 저희들은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리두기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밀접 접촉에 대한 학부모님 동의서도 받고 제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은 아이들 출결 문제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특수학급 수업과 통합학급 수업 중에서 두 개를 동시에 다 들으실 건지 아니면 특수학급 수업만 들으실 건지,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출결 상황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원격 수업 방법은 콘텐츠 활용을 할 건지 과제 중심을 할 건지 두 개를 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래서 통합학급 선생님이랑 아이들 출결 관리를 협의를 하고 있고요. 통합학급 담임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님들 각각의 역할을 계획을 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이학스터에서 학급을 개설을 했는데 아이들마다 강좌를 만들어서 아이들마다 국어, 수학 매일매일 올려주고 있고요. 국어, 수학 수업 말고 그림책이랑 한글 관련된 컨텐츠도 따로 강좌를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학스터 개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제 2개 학급 다 가입을 했어요. 통합학급도 가입을 했고 특수학급도 가입을 해서 아이들이 이학스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학스터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SNS로 저희는 클래스팅 활용을 해서 아이들 집에서 있었던 사진들 좀 올려달라고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조금 활발하게 클래스팅을 통해서 어머님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고요. 줌이라는 것도 저희 아이들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대가 변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려우니까 쌍방향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저희는 수업은 아니고요. 주 1회 정도 월요일마다 줌으로 만나서 이렇게 인사했는데
아이들이 화면에서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고 사라지고 물 마시고 올게요. 그러고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주일에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2학기부터 지금 저희 다음 주부터 조례 종례는 좀 이렇게 쌍방향으로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줌 활용하는 것도 한 번씩 해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어머님들은 조금 당황해 하셨어요. 애들이 카메라를 들고 집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선생님 제 방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러면서 주방부터 시작해서 막 다 보여주고 네,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 온라인 수업 들어가면 주간학습 과제물이랑 같이 배부하고 있고요. 학습 꾸러미를 한 7차 정도 배부했어요. 3월달, 4월달 2달 정도 해서 만들기 같은 거 해서 집으로 보내고 그 과제물 한 결과는 클래스팅에 사진을 올려서 제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학교를 등교하면 과제물 다시 가지고 와서 점검을 했고요. 이게 저희 아이들이 만든 활동 결과물들이에요. 네, 저희 어머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카톡으로 아이들 음성도 보내주시고 활동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해서 아이들 집에서 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네. 네, 저희 반 어머님 인터뷰 영상을 받아왔어요. 지금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 반 어머님들은 더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보육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네, 저희 반 어머님과 그냥 이렇게 제가 가볍게 이야기한 인터뷰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머니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고 등교도 연기되고 이제 원격 수업을 병행했는데 그동안 원격 수업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이는 물론 학교를 오지 않고 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좋아하고 그렇지만 부모 입장으로서는 얘를 이 학습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부담은 클 것 같아요. 맞벌이 가정들은 많이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머니 학기 초에 저희가 학습 꾸러미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학습 꾸러미는 어떠셨나요? 화폐나 시간 같은 걸 개념을 좀 쉽게 선생님께서 또 잘 만들어 주셔서 재밌게 공부는 했던 것 같아요. 또 넉넉하게 해주셔가지고 집에 있는 동안 동생도 우리 아이도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제가 또 따로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잘 챙겨주셔서 즐겁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등교를 못했는데 이제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줌이라는 어플에 선생님께서 보드를 사주셔가지고 거기로 문제도 풀고 퀴즈도 맞추고 또 직접 보지는 못해도 각자 집을 소개해주는 시간도 갖고 하면서 직접 안 만나도 그 시간 즐겁게 잘 보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격주로 같이 학년별로 격주로 오다 보니까 그런 점은 지금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해요. 네. 자, 원격으로 이제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는 게 혹시 교육 격차가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콘텐츠 자체들이 일반 아동들이 봤을 때는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습득하기에는 좀 편하게끔 콘텐츠들을 올려주셔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또 수월했던 것 같아요. 네, 원격 수업이 이제 앞으로 혹시 계속 된다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금 휴직 중이고 이제 곧 복직을 할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복직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복직을 하게 되면 학교 안 가는 이 시간 동안 아이가 혼자서 이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엄마가 계속 함께 해주지 못하는 시간이 있는데 또 우리 아이를 돌봄 교실에 보내기는 또 조금
적응 못할까 불안하기도 해서 저는 도움반에서 돌봄 개념으로 학교 등교하지 않는 날에도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반 어머님이 마지막에 날리셨던 도움반에서 보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복직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복직을 못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학교가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3분의 1 등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1주 학교를 오고 2주는 온라인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있어서 지난주에 학교를 왔고 3주 뒤에 학교를 와요. 추석까지 끼어 있어서 어머님들도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보시느라 굉장히 어렵고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공감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 관련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원격 수업 콘텐츠가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작하다 보면 다 저작권에 걸려요. 뭐 폰트도 걸리고 사진도 걸리고 그런 제도 때문에 조금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그런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자료가 현재 많이 부족하고요. 제가 좀 욕심을 내자면 EBS에서 기본교육과정 관련된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학급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 혼자서 해야 되는 몫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아이들 수준이 등교와 온라인이 병행이 돼서 저희 반 아이들은 3, 4, 5학년이 있는데 3학년 4명 왔다가 나머지 4학년, 5학년 애들은 온라인 수업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 주에 4학년, 5학년 오면 3학년 애들은 온라인 수업 올려줘야 되고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내가 어떤 걸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요. 아까 어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특수학급에서 보육을 해야 하나, 아이들 매일 학교 나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하고, 이제 쌍방향 수업도 주 1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수업을 5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은 계속 되는데,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부모님,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그런 방향으로 이따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수학급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복식학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학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가정과의 어떤 소통 같은 것도 잘 들었습니다. 이따가 이런 부분에서도 토론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나사렛 세kum학교 양은혜 선생님이십니다. 나사렛 세kum학교에는 70% 이상의 중도중도적 장애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의 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특수학교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사렛 세kum학교 교사 양은혜입니다. 혹시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마스크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소리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원격 수업 사례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코로나 상황을 좀 맞이하면서 있었던 학교와 가정과 학생의 준비와 노력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그 이야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학교마다 장애 정도도 다르고 학습 수준 차이도 다르고 학생과 개인이 가진 능력이 많이 다른데요. 하지만 같이 겪고 어려웠던 코로나 상황을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글쎄요. 네, 저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계약을 연기하게 되었죠. 좀 어려웠나요? 자, 계약을 연기하면서 참 코로나 상황이 저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도 많이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계약으로 특수학교도 또 이제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학교도 가정도 교사도 모두 다 각자의 서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목차에 따라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교사의 노력이 담긴 동영상, 사례 영상과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순으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격 수업을 위해서 모든 학교에서 어떤 유형을 선택해서 해야 될지 참 고민과 많은 협의를 거쳤을 텐데요. 저희 학교는 빨간색 보이시는 것처럼 콘텐츠 활용 중심과 과제 수행 중심으로 그것을 병행하거나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마다 특성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콘텐츠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콘텐츠를 하든 과제 중심을 하든 선택을 하거나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원격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 교사의 준비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다 계획하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는 LMS로 네이버 밴드를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가입을 해서 운영과 점검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사진은 블록타임즈 시간표인데요. 교사의 수업 부담도 좀 줄이고 학생들의 수업 연계성을 위해서 블록타임즈로 시간표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제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주마다 교육과정을 재수정하는 작업을 또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가 동영상 촬영할 때 기자재가 필요한데요. 그 기자재도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가정 방문해서 스마트 기기하고 보조공학 기기를 제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 준비에 따라서 가정의 준비인데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지만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그 수업에 참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지금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스마트 기기를 확보하는 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수요 조사를 거쳐서 대여를 해드려서 이렇게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앱에 댓글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활동하는 사진을 업로드를 해서 점검을 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LMS 네이버 밴드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학생들의 학습 참여 정도나 아니면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개별화 교육에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꼭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상담을 거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사의 준비인데요. 원격 수업을 좀 하면서 많이 애쓰셨던 분이 바로 선생님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면 먼저 저희가 원격 수업을 하기 전에 가정 방문도 했었고 원격 수업을 하는 중에도 가정 방문을 해서 학습 꾸러미를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의 건강 상태를 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수업 동영상이나 과제물 제작은 기본으로 했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학교 유튜브 채널인데요. 학교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들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월 1회 전 교사가 모여서 다모임을 통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9월 초에 밑에 보시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코로나19로 변화된 수업의 위기, 기회, 슬기로운 원격 수업에 대한 자세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에서 동의한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기, 기회, 슬기로운 원격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위기는 정리를 해보니 교사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몇 개씩 말씀을 드리면 교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은 이제 충남 이학스터처럼 기존 교육 자료를 저희 아이들에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더라고요. 학습 수준 차이도 너무 크고 실제 이제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적어서 그 기존 교육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보신 것처럼 동영상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급 내 수준차 학습 수준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이 많이 어렵고 그거를 구성하는데도 참 힘드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으로 담임 선생님 업무도 좀 증가됐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출결이나 이런 과제물 같은 이런 제출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가정과의 갈등도 조금 생겼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개별화 교육이나 생활 지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정에서 위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정의 위기와 어머니들한테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가정의 교육적 책임 가중으로 심리적, 육체적 피로도가 증가했다고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이나 양육 태도에 따라서 교육 차이도 많이 발생을 했고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들은 더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와 과제 결과물에 대한 부담도 많이 높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좌절과 위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도 찾아온 기회는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또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함께 협력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동료 장학이나 자기 장학 그 기회가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계속 연계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담임 선생님의 신뢰도 다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 기회를 그냥 두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원격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공동 콘텐츠를 개발하자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방법과 영상을 제작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공유하자 관련된 연수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사 간 우수 사례를 공유를 해서 함께 배우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많은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선생님들과 그리고 어머니들 그리고 학교에서 모두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도 감사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잘했다고. 네, 그럼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안 이제 관리자 분임해서 토의를 했는데요. 특수 학교들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을 먼저 나눴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이제 중증 장애 학생들이 많음으로 학습 격차가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맞춤형 콘텐츠가 좀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했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의 피로도로 인한 그 비대면에 대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교사들이 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함께 병행해서 운영하면서의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서 개별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들,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그 돌봄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안에서 또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또 함께 나눴어요. 그 학교들에서는 먼저 학교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설을 해서 학습 자료들을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학급 밀집도 완화를 통해서 온라인과 대면을 병행하고요. 또 이로 인한 이게 이제 학급 밀집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인원수가 또 적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개별화 교육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를 또 전면적으로 학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원격 수업 환경이 마련이 된 부분들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원격 수업을 쌍방향 줌으로 활용을 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 얘기하셨고,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들은 이제 상황이 워낙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학생들이 같이 현장 학습을 하거나 체험 학습이나 이제 실습이 각 이제 특수학교들은 사실
주로 많이 하는 활동들이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학교에 찾아오는 체험학습을 이제 실시하는 내용들, 사례를 얘기해 주셨고요. 또 여유교실이 이제 없는, 요유교실이 없는 학교는 와이파이를 전 선생님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이제 네트워크 정비를 해서 네, 지원을 한 사례들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결론이라고 하면은 함께 얘기하다 보니 비대면보다는 아무래도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대면 수업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개별화 교육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좀 함께 고민하고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원격 수업 이제 자료들을 이제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수준에 맞는 원격 수업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간에 적극적으로 콘텐츠 자료를 좀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기본교육 과정에 맞는 콘텐츠들을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좀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네, 결론을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님에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 준비로 많은 수고를 해주고는 계시지만 학생 수준별 장애를 고려한 그런 콘텐츠가 제공이 조금 부족해서 수업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옆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자녀를 참여하도록 하고 하는데 조금 스트레스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특수학급의 경우는 부모님께서 특수학급 수업으로도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통합학급반 수업도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이수를 해야 출석으로 인정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몇 번씩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거의 부모님이 숙제처럼 하고 계시다는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출석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특수학급도 좀 출석 인정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청에서 안내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원격 수업보다는 우리 자녀들은 등교 수업을 선호하고 계시네요,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더 학교에 나가서 선생님들과 좀 대면하면서 생활지도도 좀 받고 하면서 등교 수업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일반 학교, 특히 일반 학교는 우리가 150명 기준으로 지금 등교 인원수를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특수학급은 조금 제외시켜서 되도록이면 등교 수업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꾸러미는 참 좋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긴급돌봄 많이 어려운 말씀 해주셨거든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이 전공과까지 이제 긴급돌봄을 조금 확대를 해서 운영을 희망하는 어려운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맞벌이 부부인 경우 전공과까지도 희망할 경우에 이렇게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데 특수학급은 초등 저학년으로만 한정을 하고 또 게다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 또 열애를 시킨답니다. 특수학급에서 일반 학생들은 돌봄이 되는데 특수학급은 또 거기서 또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안해 주시는 게 또 센터 쪽에다가 지역별로 조금 긴급 돌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런 방법도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담임선생님과의 라포 형성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또 2학기가 끝나가잖아요. 몇 달만 있으면. 그러면 또 선생님들 정보 이동이 있을 거고 또 선생님들이 또 바뀌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간신히 등교해서 선생님 얼굴 이제 익혀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인사정보 규정을 어기고 선생님 억지로 2학기에 남으세요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인사이동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학교장님께서 좀 고려를 해주셔서 내년에는 그냥 그 담임선생님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저 부모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분발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지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따르는 부분과 인력이 따르는 부분을 쉽게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분야가 많지만 그래도 관련된 부서와의 타협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라도 부모님들의 그 어려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제가 또 혹시 놓친 부분 있나요? 말씀 더 해드려야 되는데 놓친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많이 적었는데요. 비슷비슷했습니다. 하여간 너무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원격 수업 기간,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선생님들도 고생 많으셨겠지만 부모님의 마음도 좀 어루만져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현장에 이렇게 목소리를 듣다 보면 부모님들이 특수학급에도 로그인을 해야 하고 일반 학급에도 로그인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이중으로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에서 학교별로 조정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공문이 저희 쪽에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 참고하셔서 부모님들 좀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저희도 이제 부모님들 마음 생각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행정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주 교동초등학교 특수교사 김현집입니다. 네, 저희도 시간이 참 부족했습니다. 네,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코로나 시대에 원격 교육이 조금 더 원활했어야 됐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도 처음이라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원활한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가 좀 더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연수 같은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들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연수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현장 중심의 연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또 효과가 있겠지만 또 이 부분의 조작함에 있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대상으로도 이런 조작을 위한 연수 및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수업을 준비할 때 일반 교육 컨텐츠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에 맞추다 보면 한없이 이제 좀 더 낮은 학년에 저학년에 학습 컨텐츠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생활 연령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특수교육 컨텐츠를 특수교육용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제작 및 보급 방법이 우리 교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EBS 기본교육과정 중심의 온라인 컨텐츠를 좀 개발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지침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관련된 이제 초점이 특수교육에 맞춰진 좀 지침이 내려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함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 적절한 피드백 제공이라든지 즉각적인 피드백, 그 다음에 제한적인 학습 활동, 그 다음에 교수 전략 사용 같은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업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의 그 연계와 협조가 참 중요하다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격 교육을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굳이 찾자면 가정과의 소통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정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특수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나름 어려운 점이 있었고, 특수학급에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수학교는 뭐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약간 중도의 학생들이, 중증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수업이 또는 컨텐츠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다 이제 국어 수학을 전체를 또 학생마다 이런 컨텐츠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휘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원학교라든지 아니면 건강장애 학생들 수업 실수 조정, 수능교육 학생들 우리 실수 조정하는 것처럼 실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수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보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혹시 이제 질의응답 질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물론 아까 부모님이 투여한 거 발표는 했지만 한 번 더 다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지금 특수학교는 150 이하의 학생들이 있는 곳은 이제 등교 수업을 하시기로 결정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학교 특수반 친구들도 규모가 작으니까 물론 부모님이 뭐 오라고 해도 선택해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4시간이라도 매일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뭐 꾸러미도 어떤 분은 어느 정도 만족하셨다지만 대부분은 꾸러미도 일괄적이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특수학교든 일반학급, 특히 일반학급에 보내시는 분들은 우리가 선생님과의 라포 형성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러는 사회성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서로 교감하고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비장애 학생들은 못 오더라도 특수반 아이들은 하루에 매일 오전 교육만 하더라도 올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최영경 수석 부회장님, 장애인 부회장님 말씀 주셨는데 아마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사실 아이들을 학교에서 맞이해서 등교 수업 하는 게 마음이 훨씬 안정이 되실 거고 부모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으시죠, 그죠? 지금 저도 이제 한산중학교 교장을 하다가 9월 1일자로 왔는데 그거는 저기 일반 초등학교 1, 2학년도 제일 어려워하셔요. 유치원도 물론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물며 우리 학생들은 더하죠, 사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런 어려움을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진짜 사태고, 이것이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금방 진정되지 않는 그런 저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특수학교는 어차피 딱 우리 학생들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계획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어떤 지침들은 다 또 같이 일반 학교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150명 이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제외 대상이 돼서 매일 좀 학교를 나와서 오전만이라도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지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지침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세우지만 교육부에서도 또 세워서 아시다시피 교육부의 정책 아래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우리 교육감님께도 같이 보고 드리고, 우리 또 우리 교육과정과 안에 초등교육팀이 있고 중등교육팀이 있고 유치원팀이 있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선생님별로 지금 아이들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수준에 맞게 그 꾸러미를 좀 지원하는 방법,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가 1월에 이런 시기가 막 오기 시작해서 3, 4월에 굉장히 극등에 달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교육과정 쪽에도 똑같이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콘텐츠 제공하는 걸로도 바빴어요. 근데 마침 그래도 국립특수교육원에 그 기본교육과정 콘텐츠들이 전과목 전교과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이제 수업 자료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었고, 단 그 특수학급에 있는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자료가 상당히 너무 많이 부족해서 국어하고 수학하고 진로와 직업 쪽을 이제 콘텐츠를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해가고 있는 부분이고 하는 대로 지금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현재 우리 지금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신데 이분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도움이 없었다면 그런 자료도 저희가 빨리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공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신 거 그런 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더 등교, 아까 설문조사에 나왔잖아요. 원격 수업에 가장 전환이 시급한 거 대면 수업이라고 나왔어요. 결국은 등교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답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이 시국을 같이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지금 주신 말씀을 다시 부합해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주신 말씀을 좀 더 고민해서 반영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행사 마무리 할 텐데요. 그거는 우리 장학관님 마무리 말씀 듣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크게 4가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적인 원격 수업을 위한 그런 기기라든지 환경이라는 구축, 그 부분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 그것도 우리 장애 수준이 맞는 학생들의 개별화적인 그런 콘텐츠를 많이 좀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연수 그쪽, 그러니까 콘텐츠를 잘 활용하게 해서 이거를 쓰려면은 당연히 연수가, 전문성 연수가 필요하고, 또 기기 보급에 따른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LMS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4가지를 저희가 추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을 좀 더 내용이 써 있는 걸 분석해서 저희도 반영하고 같이 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내년에 부디 이게 없어져야 되지만 이게 아무래도 내년 여름까지는 장기화된다는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서로 협력해서 최대한 이런 어려운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좀 어려움이 덜 겪으시도록 같이 노력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어려운 시간에서 감사합니다.